안녕하세요. 성공적인 투자의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2026년 6월 4일이 밝았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2026년 6월 3일, 대한민국의 향방을 가를 제9회 전국동 지방선거가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시장을 짓누르던 팽팽한 긴장감이 한풀 꺾기 아침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선거라는 거대한 불확실성의 이벤트가 무사히 지나가면서 이제 국내의 모든 투자자들의 시선은 온통 주식시장인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강하게 쏠려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지난 5월 중순 이미 코스피 8,000이라는 경이롭고 역사적인 고점을 터치하는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8,000선에 도달한 벅찬 상황에서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앞으로의 증시 방향성에 과연 어떤 거대한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시장에는 기대와 우려가 팽팽하게 교차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평소보다 조금 더 길고 아주 깊이 있게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검색 1위 경제 커뮤니티에서 심도 있게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선거 이후 코스피의 진짜 방향성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상승 장세의 키를 쥐고 있는 외국인 수급의 비밀까지 하나하나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출퇴근길에 혹은 댁에서 편안하게 차 한잔 하시면서 끝까지 라디오처럼 귀 기울여주시면 여러분의 계절을 지키고 불리는데 엄청난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불확실성에서 랠리, 선거 이후 코스피는 어디로 갈까? 여러분, 선거철만 되면 증시가 횡보하거나 거래대금이 뚝 끊기는 현상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역사적인 통계를 보더라도 주식시장은 선거 직전에는 극심한 눈치 보기, 즉 관망세를 보이는 경향이 아주 짙습니다. 만약 내가 투자한 기업에 불리한 정책을 펼치는 후보가 당선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 때문이죠.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결과가 확정되면 시장은 그동안 억눌렸던 에너지를 분출하며 방향을 잡고 강하게 튀어오르는 이른바 안도 랠리 릴리프 랠리를 펼치곤 합니다. 이번 2026년 지방선거 이후 코스피 8,000 시대를 맞이한 우리 증시의 향후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 핵심 키워드로 압축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친시장 및 법치주의 정책의 일관성 확인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일관성을 원합니다. 정책이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면 외국인 자금은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시장 친화적이고 불필요한 기업 규제를 완화하려는 국정 운영 기조가 한층 더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던 자본시장 선진화, 즉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추진 동력이 강해졌고 투명한 법치와 원칙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 대한민국 증시의 발목을 잡아왔던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우려하던 시장 참여자들에게 매우 강력한 신뢰를 심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단기적인 테마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 체질 자체가 개선된다는 믿음은 증시의 중장기적인 우상향, 트렌드를 단단하게 굳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대규모 인프라 및 핵심 정책주 테마주의 재편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기승을 부리는 것이 있죠. 바로 특정 정치인과 학연, 지연으로 얽힌 단발성 정치인 인맥 테마주들입니다. 실체도 없이 기대감만으로 올랐던 이런 인맥 테마주의 거품은 선거 종료와 함께 무섭게 꺼지게 됩니다. 대신 그 거대한 자금은 어디로 이동할까요? 바로 당선된 진영이 내걸었던 핵심 공약, 즉 실체가 있는 실적 동반 정책 수혜주들로 몰려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원전 생태계 보건 관련주,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K방산 수출 지원 관련주, 그리고 지역 메가시티 인프라 구축 등과 관련된 기업들로 막대한 자금이 쏠리게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새로운 주도주 장세가 펼쳐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재편해야 합니다. 둘, 코스피 8,000 시대, 진짜 주포는 외국인 수급이다. 자,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알았으니 누가 이 시장을 끌고 갈 것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지방선거 결과가 아무리 시장 친화적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코스피 지수를 8,000 위로 거침없이 계속 끌어올리려면 결국 시장에 막대한 자금, 즉 무식할 정도의 엄청난 돈이 쏟아져 들어와야 합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현재의 지수대를 바치고 끌어올리는 돈들을 쥐고 있는 것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아닙니다. 바로 글로벌 자본을 굴리는 외국인 foreign investors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 수급 동향을 아주 깊이 파헤쳐보면 몇 가지 소름 돋게 흥미로운 점들이 발견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스마트 머니의 귀환입니다. 스마트 머니란 시장의 흐름을 가장 먼저 읽고 움직이는 거대 기관들의 자금을 뜻합니다. 지방선거라는 국내 최대의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됨과 동시에 글로벌 패시브 자금들이 한국 증시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인덱스 펀드 등으로 대표되는 이 패시브 자금들은 철저하게 숫자를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이들은 현재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 매력, 특히 정부 가치보다 주가가 싼 저 PBR 상태를 강력한 매수 시그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굵직한 대형 우량주 위주로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고도의 금융 지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물현물 베이시스와 웹더독과 뜨더 현상입니다. 보통 주식 시장이라고 하면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주식 현물을 사고 파는 것만 생각하시죠. 하지만 외국인들은 주식 현물뿐만 아니라 미래의 지수를 사고 파는 코스피 200 선물 시장에서도 막대한 매수 포지션을 거칠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웹더독과 뜨더 꼬리가 개를 흔든다는 뜻입니다. 파생상품인 선물 시장 꼬리에서의 거대한 매수세가 오히려 본체인 현물 주식 시장계의 상승을 강제로 끌어올리는 강력한 웹더독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선물을 미친 듯이 사들이면 기관의 프로그램 매수세가 현물 시장으로 자동 유입되며 지수가 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코스피 8000 돌파와 유지를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하고 숨겨진 원동력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거대한 외국인 자본이 대한민국 경제의 대들보인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배당 매력이 높은 금융지주사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바구니를 계속해서 채우는 한 코스피의 우상향 방향성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HTS나 MTS를 켜면 가장 먼저 이 시총 상위주들의 외국인 순매수 동향부터 체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셋, 하락장 조정에 대비하는 스마트한 투자자의 자세. 지금까지는 가슴 뛰는 상승장의 논리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프로 투자자는 파티가 한창일 때 비상구를 확인하는 법입니다. 코스피 8000 안착이라는 화려한 촉구 속에서도 현명한 투자자라면 반드시 언제 닥칠지 모르는 건전한 조정, 즉 단기적인 하락장에 대한 방어책을 미리 꼼꼼하게 세워두어야 합니다. 증시격언 중에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원히 오르기만 하는 시장은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던 외국인들이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해 혹은 예상치 못한 글로벌 매크로 악재로 인해 어느 날 갑자기 매도 폭탄을 던지며 코스피가 급락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직 주식이 올라야만 돈을 버는 단방향 수익 구조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이 오면 언젠간 다시 오르겠지라며 꼼짝없이 손실을 온몸으로 낮으며 버티는 이른바 존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파생상품 시장의 구조를 이해하고 시장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고수들은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들은 하락장이 예상될 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다 팔아치우는 것이 아니라 해외 선물 거래나 국내 선물 코스피 200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해지 위험, 회피 전략을 가동합니다. 해지 전략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내가 가진 우량주 주식 포트폴리오는 장기 투자를 위해 그대로 놔둡니다. 대신 주식 가치가 하락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방어하기 위해 지수가 하락하면 오히려 수익이 크게 발생하는 선물 매도 숏 포지션을 파생시장에서 동시에 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식 계좌에서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선물 계좌에서 그만큼의 플러스 수익이 나기 때문에 전체 계좌의 손실을 0으로 완벽하게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들과 슈퍼개미들이 하락장에서도 자산을 잃지 않는 고도의 리스크 관리 기법입니다. 스물 거래는 증거금이 너무 비싸고 위험하지 않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100만 원대의 비교적 적은 소액 증거금으로도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계좌를 방어할 수 있는 정식 증권사의 마이크로 계좌 서비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 상승장에서는 현물 주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고 하락장에서는 선물 매도로 자산을 지켜내는 양방향의 무기를 모두 갖춘 투자자만이 코스피 8000
시대라는 거칠고도 위대한 시장에서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선거 이후의 랠리를 현명하게 즐기시되 항상 리스크 관리에 대한 무기를 하나쯤은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계좌 포트폴리오에 품고 가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우상향 계좌를 응원하겠습니다.